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7월 28일 월요일 오후 6시 4분 비트코인 현재 1억 6,200만원대까지 저번주에 나왔던 하락세를 어느정도 좀 되돌려주는 반등세가 출현한 점은 다행이고요.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선 이번에 주요 지지선 이탈을 한 비트코인 하락이 어느정도 나왔지만은 빠르게 V자 회복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추가 상승에 대한 이제 랠리를 이어나갈 수 있다. 그렇게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도 웬만큼 V자 반등이 좀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희망의 불씨를 살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거기에 더 붙여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오늘 1시까지 추가적인 상승을 해주면서 주말간에도 어느 정도 이제 상승세를 쭉 유지를 해줬는데 저희도 요 자리에서 어느 정도 이제 바닥 지지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재료나 뉴스 자체가 워낙 좋고 사실상 이제 기업들이 과거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매집했던 것처럼 현재는 샤프링크라든지 비트마인에서 이더리움을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 비트코인이 엄청난 이제 미국 기업들의 이제 매집을 통한 그리고 사실상 이제 미국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이제 정식 승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이제 지위를 인정해주는 그런 어떤 이제 인정으로 인한 상승이 터졌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더리움 차례가 지금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이 정도 자리만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5,000달러에서 6,000달러까지도 이제는 조금 목표로 볼만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이 좀 주춤주춤했지만 이 자리 잘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이제 3572 정도 되겠죠. 여기는 너무 저점이고 여기는 다시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다시 만약에 3,500을 가는 것부터 하락의 시작일 수가 있기 때문에 3,500을 다시 찍게 된다라고 한다면 추세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상승 쪽으로 쭉 올라가는 추세가 아니라 내려가는 추세로 갈 수가 있다는 그런 시그널이기 때문에 3,500은 다시 가면 안 되고요.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도 요 자리 그 다음 저점입니다. 3,500은 단기 랠리를 위한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노선 생명선 자리고 여기서 한번 딛고 여기서 이제 찍고 이런 식으로 쭉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강한 반등을 보고 진입을 한 거죠. 여기를 이제 깨면 안 되니까 저점 높이는 흐름은 지켜야 된다. 그래서 금요일 오후 8시 26분에 이더리움 롱 포지션을 진입했고 손절가 3572를 잡고 쭉 끌고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쭉 올라왔는데 신고가 단기 신고가입니다. 아직 4,000달러는 못 찍었지만 이 3,941달러까지 찍어줬기 때문에 방금 전에 숏을 조금 진입을 했죠. 그래서 이더리움도 어느 정도 이런 자리에서는 단기 고점을 또 갱신한 자리고 뭐 현재 4시간봉 기준으로 보시면 윗꼬리도 조금 달리고 있고 그리고 이번 4시간봉이 만약에 이제 음봉 마감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는 과거에 요런 식으로 요런 자리랑 비교를 할 만하거든요. 고점 찍고 내려가고 고점 찍고 내려가고 고점 찍고 4시간 봉이 그 다음에 음봉을 뜨게 되면 추세가 좀 밀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만 이제 밀리더라도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 이제 내려가게 되면 이 3,700달러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는 이제 반등이 다시 쭉 이렇게 터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내려오게 되면 다시 롱 자리에 이제 롱 각을 봐야 됩니다. 그만큼 이더리움의 재료 자체는 지금 조금 강하고 앞으로 좀 추가적인 이제 주봉이나 월봉 관점으로 봤을 때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깨면 안 되는 이제 마지노선 데드라인이 이제 3,500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숏은 이제 단기로 조금 진입해서 어차피 손절이 굉장히 짧거든요. 숏은 지금 단기 15분봉 보시게 되면은 요 자리입니다. 여기 깨면 또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 손절 딱 잡고 하방으로 좀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방으로 빠졌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밀릴 수 있냐 4시간봉 기준으로 보시면 뭐 많이 밀리게 되면 이 정도의 이제 사이클이 또 나오면서 3,700선 정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숏은 어느 정도는 이제 단기로 보는 거고 내려오게 되면 다시 추세를 좀 살리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숏은 손절가 짧게 세팅하고 단기로만 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도 나름 어느 정도 이제 주말간에 반등을 해준 모습이고 이 정도 이제 반등을 해줬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긍정적입니다. 정확하게 이 낙하 지점 있죠? 쭉 떨어진 구간을 이상을 지금 회복을 해준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 그랬으면 이번 조정은 그럼 왜 나왔냐 결국에는 이제 고배율 롱을 데려가지 않겠다 그런 또 세력의 의도일 수도 있고 비트코인의 어떤 이제 추세 자체도 이번 반등으로 인해서 이 123K를 다시 한번 좀 돌파가 나왔을 때 또 신고가 랠리를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23K를 돌파하게 되면은 상당히 또 강한 랠리가 터질 수 있고 그랬을 때 이제 135K 정도까지 1차적으로 또 볼 여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이번에 비트코인이 조금 강하게 주요 맥점 자리를 좀 이탈시키고 반등이 좀 세게 나와준 부분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만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비트코인도 조금 꺾일 수 있는 자리로 보이죠. 이런 자리나 뭐 이런 자리에 치고 나면서는 이런 식으로 좀 빠지는
빠지는 흐름도 나왔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밀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밀리더라도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한번 이런 식으로 추세 이탈하고 강하게 반등 준 자리는 이제 지켜줘야 됩니다. 114.7K는 이제는 지켜줘야 되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내려갔다가 또 여기를 깬다 그러면은 결국에 이런 식으로 저점 낮추는 추세로 채널이 만들어져 버리게 되고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는 어느 정도 좀 비트코인도 이번에 찍은 저점 자리는 좀 지켜줘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새로운 한 주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번 주에 굉장히 또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죠. 이번 주는 이제 빅테크 기업 실적 발표도 있지만 FOMC 금리 결정이 7월 30일 수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EU와 이제 미국 간의 관세도 극적으로 좀 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이 미국에 2,000조 정도 선물을 풀고 관세 15%로 이제 합의를 했다. 결과적으로 이제 관세를 합의를 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뉴스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시장을 조금 이제 상승시킬 수 있는 주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큰 무역국이거든요. 유럽연합이라는 이 연합 자체가 유럽 전체를 어떻게 보면 이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유럽과 미국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이제 타협을 했다라는 것은 시장의 불확실성 자체가 하나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연합이 이번에 약 이제 1870조 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규매와 대미 신규 투자를 약속을 하는 대신에 15% 정도에서 관세를 좀 합의를 한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거나 이제 미국이 계속적으로 조금 이 관세 협상에 있어서 유리한 지점에서 협상을 하고 있는 게 맞고요. 그만큼 이제 모든 게 미국의 뜻대로 좀 흘러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대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고, 트럼프는 지금 금리 인하를 원하고 있는데, 이번 FOMC 7월 30일 FOMC에서는 금리 인하 확률이 굉장히 낮죠. 2.6%, 거의 이번에도 동결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트럼프는 계속해서 굉장히 노골적으로 연준 파월 의장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FOMC에서는 혹시나 하는 이 2.6%의 확률로 금리 인하가 만약에 나올 경우에 또 빅롱이 터질 수도 있는 그런 주간이기 때문에 방심할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설사 이번에 동결하더라도 파월 의장의 연설이 중요하겠죠. 이번 이제 FOMC 금리는 동결했지만 9월에는 여러 가지 데이터상 뭐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좋게 얘기를 하는 것도 시장에 또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 주에 굉장히 좀 시장이 좀 흔들기가 세게 나올 수도 있고, 차트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도 지금 약간 단기 고점 냄새가 풍기죠. 이더리움만 보셔도 이런 식으로 이제 주말간에도 어느 정도 올려놨다가 이제 FOMC 기점을 해서 이제 불안하니까, FOMC 때 그래도 이제 흔들기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불안감으로 인해서 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다가 FOMC 이후에 불확실성 제거 플러스 9월에 그래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파월이 얘기할 경우에는 FOMC 이후에 시장이 또 다시 올라가는 양상. 그래서 전반적인 이번 주의 차트의 흐름이 나올 수 있는 방향은 어느 정도 눌리다가 FOMC 이후에 쭉 다시 올라가는 이 정도의 흐름을 조금 예측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자리에서 눌림이 나온다 하고 해도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제 3,500 생명선만 좀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눌림에서 진입을 했을 때 더 큰 상승을 조금 기대할 만한 그런 주간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뭐 비트코인도 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시장 도미넌스 상황이라든지 최근에 이더리움에 보여주고 있는 이런 흐름들, 조금 이더리움과 알트코인 위주로 조금 이제 흘러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월봉을 보시게 되면 이번 주 7월달 월봉이 현재까지 56% 올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강한 양봉이에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양봉이 출현한 경우에는 이 관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힘 자체가 바로 꺾이면은 굉장히 큰 조정도 나올 수는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지금 타이트하게 손절가를 잡고 있습니다. 3,500은 깨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제 생명선이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500 손절 잡고 추가적인 상승을 봤을 때 이 월봉의 추세대로 분출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8월 달에 5,000달러까지 보고 그 다음에 5,500 이상 갔다가 이런 식으로 빠지는 그림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발산이 이 당시랑 비교하기보다는 이 당시랑 조금 비교할 만 하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뚫지 못하는 4,000달러 좀 돌파도 거의 임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4,000달러를 뚫는 순간 이 4868이라는 이전의 신고점을 갱신할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식의 분출 한번 터졌을 때 5,500달러까지도 한번 볼만한 여지는 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진입을 해도 어차피 3,500 손절 잡고 5,500을 보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손익비상으로 괜찮을 수 있다라는 거고, 월봉 관점에서 보셔도 장대 양봉이 이런 식으로 좀 터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역대급 장대 양봉이죠. 이 정도 양봉이나 뭐 이 정도 양봉과도 좀 비교할 만합니다.
이 당시랑도 비교할 만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꽉 찬 윗골이 많이 안 달리면서 이런 식으로 7월에 봉을 마감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좀 더 올려주는 봉들이 출현을 합니다. 여기서도 윗골이 달았지만 좀 더 올려주죠. 그래서 최소 8월 달까지도 양봉을 어느 정도 좀 기대할 만한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올려치는 힘의 파동에 의해서 한 번 더 8월 혹은 이제 9월까지 이런 식으로 장대 양봉을 쳐줄 경우에 이더리움 최고 이제 역사적 신고가를 찍고 이렇게 빠지는 그림도 이런 식으로 산을 그리고 굉장히 가파르게 그리고 가파르게 빠지죠. 그래서 이런 식의 흐름을 조금 기대할 만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더리움 추세가 조금 살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나 이번 조정에서 좀 꺾일만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쭉 올렸다가 여기서 이제 좀 빠지는 흐름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쭉 밀릴 수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여기를 딛고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고점을 돌파한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지지선이 되는 겁니다. 이런 자리도 좀 조정받다가 고점 돌파하기 때문에 이 자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려가야 할 자리에서 안 내리고 딱 받치는데 고점 돌파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고점 돌파를 했다라는 이 자리 자체는 이제 좀 지켜줘야 될 그런 자리고요. 결국에는 이전에도 상승하는 패턴을 쭉 보시면은 이렇게 고점 돌파를 해주는 자리를 그 전에 찍어준 저점 자리를 이제 이탈을 안 하면서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고점 돌파한 자리에서 저점 자리 3,500을 깨면 안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 좀 내려왔을 때 눌림 자리로 본다면 결국에는 이 자리에서 횡보하다가 또 위쪽으로 이제 발산이 터질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8월에서 9월까지도 이더리움의 강세를 우리는 조금 더 무게를 좀 실어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나는 이제 이더리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지금은 못 들어갈 것 같다, 나는 익절을 다 했다, 이렇다 하더라도 뭐 수익금의 일부 정도, 뭐 최소 뭐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좀 부담 없는 금액이다 라고 한다면 뭐 100만원 200만원 정도 감안하더라도 손절 짧게 잡고 요 정도면은 한 8배 9배 롱 정도는 진입을 해볼 수 있는 그 정도 손익비가 나오죠. 밑으로 이제 10% 정도 빠지면 이제 손절 생각을 하고 이전에 저점을 딱 손절을 잡고 어느 정도 흔들다가 위쪽으로 5,500달러까지 목표를 이제 삼아 본다라고 한다면 소액을 진입해도 9배, 10배 롱 정도 진입을 해도 괜찮은 자리일 수가 있다라는 거고, 마이너스 10%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위쪽으로는 5,500달러 선까지 본다라고 했을 때 약 40% 정도의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요 정도 손실 감안하고 위쪽으로 더 뚫려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뭐 6,000달러, 7,000달러 갈 수도 있는 거죠. 아서헤즈는 지금 이더리움 연말까지 10,000달러까지 보는 건데, 오버슈팅이 나오게 되면은 뭐 사실 이제 그런 구간에서는 더 무서운 자리면서 또 거품이 끼는 그런 자리일 수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더리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올라온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뭐 큰 금액을 들어가기엔 굉장히 좀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확한 손절가를 딱 걸고 소액을 진입했을 때 목표가도 그만큼 손익비가 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높게 보고 이더리움의 역사적 신고가까지 한번 좀 노려보는 그 정도 전략이 지금 좀 어느 정도 이제 안전을 지켜가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투자 방식이라든지 정확한 맥점 자리, 손절가, 목표가, 그리고 최근에도 뭐 이제 뉴턴도 말씀드렸고 크로노스, 에테나 이런 것도 다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뉴턴은 뭐 이미 떡상 한번 해줬고 에테나랑 크로노스는 지금도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크게 비트나 이더보다 좀 더 폭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알트들도 계속해서 선별해서 분석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저희 영상 하단에 코인타임즈 아이디 추가하셔가지고 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최근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뭐 업비트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지만은 일봉상 보시면 쭉 그냥 추세가 우상향을 해주고 있는 에테나를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에테나 같은 경우에는 저번 영상에서도 이렇게 썸네일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알트들이 어느 정도 좀 돌아가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특히나 그 중에서도 에테나나 크로노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명확한 좀 재료나 이슈, 호재거리가 있으면서 차트적으로도 지금 추세를 유지해주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테나나 크로노스 같은 경우에는 주봉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도 1주일에서 2주 정도는 조금 더 올라갈 만한 그런 좀 분위기를 풍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좀 명확하게 손절가를 잡아놓고 1주나 2주 정도 좀 더 홀딩을 해본다고 했을 때 좀 더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만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일단 에테나를 보시게 되면 업비트는 최근에 상장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기만 하는 그런 차트로 보일 수가 있겠지만, 항상 이렇게 전체
차트를 보셔야 됩니다. 심플하게 에테나의 주봉을 놓고 보시게 되면은 이 에테나도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지만 이전에 이런 고점 자리들 1.5달러, 1.3달러 부근까지 이런 식으로 쳤다가 내리고 쳤다가 내렸어요. 그리고 올라가면 다시 1.3달러 정도까지 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패턴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아직도 올라갈 자리가 어느 정도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올라가면서 당연히 주봉 관점에서 보시면 여기도 좀 연속된 주봉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 지금 자리로 따지면 뭐 요 정도 자리로 볼 수 있겠죠. 그 이후에도 1, 2, 3주 정도 또 올라가는 흐름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번에도 1.2달러 정도 선까지는 조금 더 끌고 가볼 만하다. 물론 그 중간중간 좀 익절을 하면서 가야 되고요. 지금 진입을 어느 정도 뭐 밑에서 말씀을 드렸고, 뭐 에테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장 업비트에 상장되기 전부터 카톡방에서 이거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담은 코인이다, 향후에 업비트 상장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6월 3일 화요일에도 ENA 3일봉을 말씀드리면서 이거 진입할 만하다, 코인베이스 상장 로드맵에 이름을 올렸고 국내 거래소에도 미상장인데 기대할 만하다라고 6월달부터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업비트에 상장을 했고, 그럼 지금 업비트에 또 상장할 만한 코인이 있죠. 비텐서 TAO입니다. 요것도 향후에 지금 업비트 상장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는 알트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래서 에테나 같은 경우에도 상장되기 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상장을 했고 좋은 모습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위쪽으로 조금 더 열려 있는데, 지금 비트나 이드나 조금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이 에테나를 진입을 한다라고 해도 한번 이런 식으로 고점이 지금 약간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한번 눌렸다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구간에서 ENA를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아싸리 좀 여유있게 여기 요 자리 0.426달러 정도까지 좀 손절을 생각하긴 한다면 이 자리를 잡고 좀 눌리는 구간에서 조금 이제 분할로 진입을 했다가 고점 돌파를 노려보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조금 더 주봉 관점에서 여유를 두고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위쪽으로 그래도 이제 1달러 정도 선까지는 노려볼 만한 그런 코인이다. 추세 자체가 최근에 좋고, 아서 헤이즈 같은 경우에도 ENA를 계속해서 조금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쪽에서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도 이 ENA를 또 들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시가총액이 6조 정도로 상당히 이제 무거운 그런 코인이지만 그래도 이런 재료들, 그 다음에 이제 아서 헤이즈도 매집을 한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에테나는 스테이블 코인도 발행을 합니다. USDE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담보풀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대출이라든지 이런 금융 프로토콜도 행하는 어느 정도의 좀 기술력이 뒷받침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가격 상승세도 좀 준수하게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에테나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지금 진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손절가는 조금 여유있게 잡을 필요가 있고, 그만큼 위쪽으로 높게 보는 거죠. 1달러 수준까지 보는 건데 지금 자리에서 비트나 이드나 조금 흔들기 혹은 이번 FOMC 주간 이후까지는 조금 조정세가 나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이 좀 눌러주게 되면 눌리는 구간에서 매수를 진입을 하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어차피 좀 눌려주게 되면 타점 다시 나옵니다. 에테나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전부터 쭉 잡고 올라왔지만은 이 추세죠. 올라가고 있는 이 추세 자체를 단기적으로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추세 타고 올라가죠. 근데 여기를 만약에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한 조정이 세게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요 자리 이탈을 하게 되면은 조금 주의를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이 추세 이탈하는 순간 밑에서부터 잡았던 사람들도 익절은 일단 하고 이렇게 눌림이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눌림이 나오게 되면 고점 대비해서 뭐 한 20%, 28% 이런 식으로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이제 눌리게 되면 0.54 정도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눌림 자리에서 또 진입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또 더 그 이상으로 목표가를 들고 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런 관점으로 에테나 접근을 해볼 수가 있고요. 크로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크로노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계속적으로 이제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뭐 이런 것도 이제는 뭐 사실 이제 바닥권에서 잡았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익절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추세 자체가 쉽게 꺾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크로노스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이 주봉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전에 이제 고점 자리들 요 자리 정도 되겠죠. 바로 이제 0.18달러, 0.23달러 뭐 요 정도 자리까지도 볼만하다.
다만 이 크로노스도 추세를 좀 지켜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추세 지키려면 최소 일봉상 음봉 한번 띄워주고 딛고 올린 자리이기 때문에 요 0.117 정도는 지켜줘야 되는 자리고요. 더 짧게 손절을 잡아야 된다. 나는 이제 지금 진입을 할 거다. 대신 손절은 짧게 잡을 거라고 이제 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딛고 올린 자리.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딛고 올리죠. 여기도 딛고 올리는 와중에 있기 때문에 요 자리입니다. 0.137 정도의 자리는 딱 손절 잡고 요 자리 손절 잡고 더 위쪽으로 보는 전략이 안전할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들을 계속해서 찝어내면서 갈 거고요. 알트코인도 사실 이제부터 조금 시작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번 영상에서도 뭐 칼데라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지만은 요거는 조금 가다가 조금 말았어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발산이 나왔어야 되는데 꺾였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손절가 이탈했으면은 일단은 지켜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찍어서 이런 식으로 찍는 하락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손절가 나갔으면 일단은 제외시키는 거고요. 다만 이제 블러 같은 경우에도 뭐 저번 영상에서도 약간 그래도 이제 주봉 관점에서 봤을 때 위쪽으로 좀 많이 열려 있다. 아직은 좀 더 갈만하다. 다만 이전에도 이런 식으로 한번 눌렀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한번 눌리다 하더라도 85원 저점 자리 지켜주면 위쪽으로 이런 식으로 300에서 400짜리도 볼만하다.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뭐 크게 눌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블러도 뭐 요 자리 정도 좀 지켜주면은 좀 부드럽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128원 정도만 좀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위쪽으로 조금 더 강한 발산이 나왔을 때 300원 정도 여전히 노려볼만 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전히 이더리움이 강세를 보여준다고 했을 때 이더리움을 좀 따라서 갈 수 있는 코인들 중에서는 이더리움 클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도 최근에 잘 올라왔는데 올라온 거에 비해서 나름 좀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도 이제 29,000원 정도를 좀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뭐 항상 여기 찍어주는 자리 5만원대를 계속 좀 찍어주는 패턴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 정도 자리까지는 좀 볼만하지 않나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여전히 바닥에서 조금 많이 못 오른 코인들이 있죠. 아캄, 소닉, 제타체인, 스테픈, 카바 이런 코인들도 어느 이제 순번이 오게 되면은 뉴턴처럼 좀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줄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알트들은 강하게 올렸다 강하게 빼죠. 그래서 올려줬을 때 수익 먹고 나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알트들 중에서도 계속해서 올라갈 만한 코인들을 좀 잡아낼 거고요. 특히나 이제 이번 주 FOMC 굉장히 중요합니다. FOMC 전에 어느 정도 좀 불확실성으로 인한 좀 눌림이 충분히 좀 나올 수가 있고, 다만 그 이후에 파월 의장 연설 내용에 의해서 결국에는 9월 달에는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거의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도 금리 동결을 하게 되면 트럼프가 극대노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파월 의장을 또 굉장히 또 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압박 속에서 파월이 인하를 할 확률도 2.6%는 있으니까요. 그런 FOMC 빅 이벤트 이번 주에 좀 잘 지켜보면서 시장 대응을 하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